승용차가 이렇게 됐어요. 뒤에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큰 차가 서 들이받은 것 같죠? 왜 이렇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큰 차가 와요. 22톤 트럭입니다. 저 트럭이 왜 들이받았을까요? 엄마가 운전하고 뒤에는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타고 있습니다. 타겠습니다. 신호가 빨간불. 신호가 빨간불. 처음에는 신호가 이상하다. 두 개가 다 켜있나? 요거는 공간으로 저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멈추는데 아이고. 엄마는 입원 중입니다.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는 통원 치료 중이에요. 근데 지금 4단계잖아요. 그 위에는 또 초등학교 다니는 또 큰 애가 있어요. 지금 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더 원격으로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입원해 있으니까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직장에 연차 휴가를 내고 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 연차 안 가면 돈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손해가 많아요. 그 손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엄마는 입원 중이고요. 지금 9살, 7살. 만으로 치면은 한 살 듣겠죠? 만으로 치면은 아직까지. 이거는 우리 나이예요. 아빠가 일주일 동안 애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일주일 동안에 본 손해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 보상 못 받게 되는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다보다는 없다가 더 많네요. 받을 수 없다가 82%입니다. 받을 수 있다가 18%입니다. 아빠가 왜 휴가를 쓰고 있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집안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원래 누가 하던 거죠? 엄마가. 가정주부인 엄마가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일을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빠가 대신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가독 능력이 빵이 된 거예요. 빵. 엄마가 100개 일을 했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100개의 일을 하던 것이 100을 다 상실했어요. 입원해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입원해 있을 때는 휴업 손해. 내가 일을 못한 거. 도시일용노임으로 3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가정주부. 하루에 10만 원 조금 넘죠? 그 돈으로 엄마가 입원해 있으면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입원 기간 일수에 따라서요. 그걸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쓰면 돼요.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써야 돼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엄마에 대해서 휴업 손해,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에 대해서 휴업 손해 주고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휴가 내느라고 손해본 걸 또 주진 않아요. 결국 엄마가 일 못하니까 엄마에 대해서 휴업 손해 주는 거 그걸로 다른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은 아빠가 하시든가. 그럼 아빠가 손해본 것이 엄마가 그만큼 나중에 손해배상 받아오잖아요. 휴업 손해. 그래서 아빠가 휴가 내셔서 아빠가 그 연차 낸 것 때문에 손해보신 거 그것은 손해배상 못 받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고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갔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빠가 대신 집안을 돌봐야 되니까 이 사고 때문에 생긴 손해인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병원에 계시면서 손해배상 휴업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요 나중에 입원해서 한 이틀 돼 있으면은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요.
아이고, 저희들이, 2주 진단 나오셨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2주 진단 하루에 병원비 한 6만 원 나가니까, 14일 중에 이틀 지났는데 12일 남았네? 그러면 12 곱하기 6, 72만 원? 거기다가 저희가요, 뭐 좀 더 해서 100만 원 채워드릴게요. 퇴원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퇴원할 상황이 아니에요. 더 계셔야 돼요. 치료 잘 받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이렇게 퇴원해서 일을 하려면 충분히 치료받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치료 다 받으면은, 지난번에 100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150만 원 생각해 드렸는데,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입원에 있으면 입원에 있는 돈 하루에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계속 휴업손해가 쌓이는 거예요. 2주만 해도 얼마예요? 14일이면은 거진 150만 원 돼요. 15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휴업손해. 플러스 위자료. 보험사 위자료는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고통받은 게 15만 원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도 카시트에 앉아 있었긴 하지만 아마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는 거 보니까 만 6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도 고생하죠? 그래서 아이는 통원 치료받고 있고 그럼 아이도 고통을 받습니다. 또 아빠도 고통받고 큰애도 고통받죠. 그러나 일가족이 다 신청하지 마시고요. 엄마랑 지금 치료받고 있는 작은 애랑 그렇게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손해배상이 제대로 시원치 않으면 하루에 10만 원 돼야 돼요. 근데 310만 원, 한 달에 310만 원 나누기 30 하면 한 10만 한 3천 원 되잖아요. 그만큼 보험사가 안 준다 그러면 그럼 100대 빵이니까요. 소송하세요. 그래서 위자료를 아빠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커버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판사 보니까요. 진짜 위자료를 보험 약관에 있는 만큼 15만 원만 딱 인정한 판사도 있었어요. 진짜 여태까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제가 20년 동안에 만 21년 스스로닷컴 소송하면서 한 번 있었어요. 또 그 전에 보험사 약관보다도 적게 인정한 판사도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판결 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보고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거는 아주 진짜 일부 판사가 아니라 극일부 판사 만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위자료 적어도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또는 더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이런 내용들을 쭉 써내면은 판사가 위자료, 물론 위자료 액수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내가 고통받은 휴업손해는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주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소송하십시오. 그럼 그때 아빠가 지금 힘드신 것이 어느 정도는 그중에 일부는 위자료에서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내 뒤에 저렇게 큰 트럭 오니까 저 트럭이 안 쓸 수도 있어.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 참 답답해요. 이미 빨간불이잖아요. 이미 빨간불이에요. 이미 빨간불. 근데 저 트럭은 저 빨간불이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에 큰 차들 때문에. 근데 지금 보였겠죠? 오른쪽 차도 멈추잖아요. 오른쪽 차 멈추는데 그러면 뒤에 같이 멈춰야 되는데 앞차가 통과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요. 내 뒤에 큰 차가 온다. 그때는 좀 비상등 켜고 멈추면 어떨까요? 비상등 켜면서 멈춰주면은 뒷차로 하여금 자 준비하세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오래됐는데요. 앞에 승용차가 가고 있었어요. 승용차가 있었고 뒤에 나보다 한 40m 정도 뒤에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신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급히 멈췄어요. 지금쯤 만약에 황색불이 켜지면 급히 멈추면은 여기쯤 멈춰지겠죠? 여기쯤? 그때 뒤에서 오던 대형 트럭이 그냥 와서 들이받아갖고 거기에 엄마랑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딸은 임신 중이었어요. 산 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기는 살렸어요. 근데 엄마는 그럴 때 선택하라고 그러는데요. 엄마를 살릴 거냐, 아기를 살릴 거냐. 거의 이제 아기 날 때가 다 됐었어요. 그래서 아기는 사는데 엄마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같이 돌아가신 그런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앞차가 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만 차끼리는 그냥 찌그러지는 정도지만
진짜 대형차가 그냥 나 황색불에 가야지. 저 뒤에서부터 밟으면 갈 수 있어. 그러다간 진짜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가야지 왜 멈추느냐. 여유있게 멈출 수 없으면 가야지. 왜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에 멈췄느냐.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뒷차가 트럭의 보험사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이 사망했으니까 10%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크잖아요. 판사가 갸우뚱해요. 황색 신호 켜져서 황색불에 멈추래서 멈췄는데 근데 좀 가까워서 정지선에 도저히 멈출 수 없었고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횡단보도 들어간 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뒷차가 한 40m 뒤에 있었는데 그냥 밟은 뒷차 100%지. 판사가 고민하다가 그렇네요. 앞차에겐 잘못 없네요. 10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앞차에게도 잘못이 인정될 때가 있어요. 앞차가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려고 더 밟다가 저기 카메라 있네. 막 뒤늦게 브레이크 잡은 거. 그럴 때는 앞차에도 잘못 있습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잡았을 때는 그때는 앞차에 잘못이 없고요. 앞차가 그냥 갈 듯 하다가 뒤늦게 그거는 보면 알죠. 뒷차에 블랙박스 보면은 황색불 들어오고 브레이크 들어오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보통 0.7초에서 1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한 2초 이상 돼서 브레이크 잡았다. 그럼 앞차 그냥 가려고 그랬던 거죠. 갈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잡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